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재산 신고 누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하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인데 먼저 김홍걸 의원부터 보면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렸고요. 예. 또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난 액수가 10억 원 이상 늘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서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네. 최초에 본인이 총선 당시에 재산으로 신고를 안 하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모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배우자,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의 배우자가 서대문구의 3층 상가 건물을 본인이 다 이제 처음에는 반만 갖고 있었어요. 전체 소유권의 50%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50% 이미 인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만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누락이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따지면 약 10억 원 정도의 누락 재산이 발견이 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 변호사님, 네. 분양권이면 액수가 꽤 큰데 그렇죠.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제가 김홍걸 의원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절반만 넘어온 걸로 돼 있다가 이제 전부 이제 소유권을 다 이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좌진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저 말을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일반 아마 대중들도 이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걸 아예 진짜 모르고 그랬을까 실수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인들, 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이 다주택인 점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김홍걸 의원이 일원동 아파트를 이제 팔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따지고 봤더니 팔지 않고 증여했다라는 사실이 또 뒤늦게 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걸 의원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하나, 그다음에 일원동 레미안 개포 루치아임 한 채, 그다음에 그 동교동 사저 그건 이제 물려받은 세 가지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겁니다. 레미안 개포 루치아임 저거는 실거주가 아니니까 팔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판 줄 알았죠. 그래서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고 그 슬그머니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제 7월 14일 날 증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홍걸 의원의 해명이 둘째 아들이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벌고 건강연조서 안쓰러워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를 받고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런 이유라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고 그리고 저게 이제 증여한 시점 자체가 지금 7월 달인데요. 저 때가 이제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 관련 지역은 강화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그게 8월 10일 날 시행되니까 그 사이에 딱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럼 취득세 중과도 막으려고 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또 이 아파트 실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여기 또 새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데 원래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새 세입자하고 10억 5천만 원에 또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사실 김홍걸 의원이 이제 이런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에도 그 차임 증액에 한도를 두자라고 하는 관련 법안을 관련해서 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러다 보니까 이걸 또 시세대로 한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M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2016년 한 해에 김홍걸 의원이 아파트 세 채를 구매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맞는 내용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2016년 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6월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요. 그리고 10월에 고덕동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을 또 분양을 받고요. 12월에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채의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총 들어간 돈이 17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 채를 구매하면서 17억 원이라는 돈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덕동 아파트가 지금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총선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독처자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혹시 숨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나 하는 비판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홍걸 의원 관련 논란은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몇 개월 만에 조수진 의원 재산이 11억 5천만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도 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신고했던 금액은 18억 5천만 원입니다. 주택, 뭐 돈이 갖고 있는 예금을 총 2억, 채무가 6억 7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날 공직사 이제 의무적으로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재산 신고 내역이 30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늘어난 게 어디냐면 예금이 2억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6억 2천만 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채권 5억 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총 늘어난 금액이 11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억 2천만 원 현금성 자산을 실수로 빠뜨렸다. 본인은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김홍걸 의원도 본인이 해명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1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본인이 모르고 누락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명 말고 좀 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워딩 듭니다. 그대로 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데 11억 이상을 깜빡했다라는 게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수진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 깜빡해서 5억 채권도 까먹는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뭐 조수진 의원이 그 직전에 막 뭐 어차피 초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뭐 정신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 정도의 금액을 실수라고 단순 누락이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사실 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수진 의원도 본인의 실수다 이외에 더 이상의 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의당의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정보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이어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더니 결국 누워서 침뱉기 한 꼴입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해당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집중 조명을 받아서 그렇지 지금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후보자 시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게 네. 이제 유권자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재산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생겨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 너무 많거나 집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나 아니면 직계 존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한 것을 일부 좀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공개하고 당선되기 전에 일정 부분 좀 그 사이엔 다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축소해서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법적 잣대를 대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참여연대에서 조수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현행 법을 바꿀 가능성은 있는지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재산 누락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공사법 250조에 보면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공선법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처해지면 의원직 상실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18대 통합민주당의 정국교 의원이 차명주식 매매 내역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누락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런 뉴스가 반복이 되고 이걸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지라는 것도 있지만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혹시 뽑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관위가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